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영열그대 게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4월 7일이고요. 두산 피어셀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산 피어셀 오늘 조정을 살짝 받았습니다. 한 4% 정도 빠지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지 구간들 좀 버티면서 하방에 대한 방향을 살짝 좀 잡은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뭐 부진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살짝 21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상황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이 코스닥도 물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코스닥은 글쎄요 뭐 하락을 하면 한 900포인트 상단 91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좀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패드에서 0.50%를 상승을 시킨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전에 0.50%를 포인트를 50바벨 포인트죠. 상승을 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25바벨 포인트를 상승을 시켰죠. 물론 이번에는 50바벨 포인트를 상승시킬 가능성들이 좀 높은 상황들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금리 인상을 한번 시작을 하면은 뭐 25바벨 포인트나 50바벨 포인트나 뭐 크게 시장에서는 상관이 없다. 상관은 없다. 대신 이제 25바벨 포인트를 올렸을 때랑 50바벨 포인트를 올렸을 때랑 차이점이 있죠. 25바벨 포인트를 올렸을 때는 이전에는 제로금리를 유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하는 이 변곡점이 있었잖아요. 변곡점. 50바벨 포인트냐, 50바벨 포인트냐, 아니면은 25바벨 포인트냐. 이게 이전에는 금리가 낮아지고 있었던 추세였었고, 시장의 자금이 긴축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 변곡점이 있는 거죠. 이 변곡점에 시장은 50바벨 포인트를 인상을 시키는 걸 반영을 시키고 있었다가 소폭 반등이 나왔었어요. 25바벨 포인트만 하면서 안도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다. 이게 새삼스러운 일인가? 새삼스러운 일인가요?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이미 이전에 금리 인상을 시켰고 이번에 5월달쯤에는 50바벨 포인트를 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사실 금리 인상하는 것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경기가 좀 둔화되겠구나. 왜냐면 단기나 금리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단장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경기 우려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 긴축을 또 한다라고 하니 약간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다라고 하죠. 근데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툭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 아직까지 경기 둔화가 오기 전까지는 2년 3년 남았다. 지금 경기 둔화를 우려를 할 때는 아니다 라고 한번 한 차례 시장에서 반응이 있으면서 반영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박살이 날 거다 뭐 그렇게 걱정은 딱히 뭐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각자 기업의 실적이고 금리 인상을 시켰다라고 해도 안 좋은 기업들 금리 인상을 시켰다라고 해서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금리 인상을 시켰는데도 실적이 견고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금리를 인상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기업의 실적은 좋네? 라고 하면은 그만큼 시장이 좀 무뎌지긴 할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방에다가, 코스피 하반과 상반, 이번 달에 대한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코스피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잡아드리긴 했습니다, 위치를. 1750포인트를 상단으로, 박스권 상단으로 잡아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봐도, 뭐 크게 뭐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는 하단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봐도 뭐 무방하겠죠.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죠. 일단은 시장이 지금은 너무 빠져있는 상태라 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저점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와 줄 수는 있는 충분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패드에 대한 강해진 매파 발언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좀 반영을 시키고 있으니 단기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으니 사실 뭐 이거는 얘기를 하는 것들은 빌미일 뿐이죠, 빌미. 그래서 시장이 하루아침마다 뭐 시장이 계속 이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됐다가 근데 그럼 이전보다는 사실 나아요. 이전에는 변동성이 엄청 본격적인 하락장이었으니까, 변동성이 뭐 하루아침에 뭐 2%, 3%만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정도까지의 움직임들은 보여주지 않을 거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장을 최근에 이런 시장의 하락장,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만큼 더 이제 하락하는 것들은 좀, 그렇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변수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단장기 금리 차가 역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상하이 좋은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반영이 됐었다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반영이 더 된다, 시장이 좀 더 안 좋다라고 하면은 35,000원 부근에서 더 다시 한번 지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시장의 하락이 좀 제한적이다. 하락은 하긴 하겠지만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서도 상승 돌파하는 흐름들,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단 구간에서 지지 구간들을 좀 형성을 해서 다시 4만원까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잡아가느냐가 중요한 구간들이 되겠죠. 일단은 이게 한 5월달쯤, 지금 4월 7일 초니까 5월달쯤 되면은 여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결정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4월달 그리고 5월달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일단 오늘 역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두산 피어셀에 대한 비중 살짝 좀 낮춰주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뭐 사실 두산 피어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면서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매도도 많이 증가되면서 오늘 뭐 수급도 크게 뭐 안 좋았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조금 시장에서 좀 들어와 줄까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기대를 좀 해보기는 어렵게 됐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어요. 계속 지지구간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들, 21선에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들 보여주고 있었는데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결정이 되면은 하단 구간, 그리고 상단 구간, 여기 변동폭 안에서 좀 움직일 것 같다. 근데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향성이 오늘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 두산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자면은 두산 피어셀의 실적이라든가 기업성, 뭐 수소법,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을 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성에 대한 요인들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곧 긍정적인 부분들은 곧 시장이 좀 개선이 되면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대처 방안이 되겠죠. 합리적인 방안들. 단점 같은 경우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언제 시장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 일단 FOMC 패드에서 어떤 발언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50 바벨 포인트를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뭐 80%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개선되는 것들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구나. 그럼 차익 실현이 나오고 시장에서도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지지 구간들 체크를 좀 하면 될 것 같다.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시장이 저렇게 흘러가면 저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산 피어셀에 대한 기업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진 않으니까요.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 좀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고 여기서 짧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